그러면은 우리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은 뭐냐? 음. 얼마나 하트랜드 그 중앙의 심장지대와의 좋은 연결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고, 네. 그거니까 눈은 대륙을 향해야 되고 등 뒤에서는 해양 세력의 우호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참 이게 어려운 생존 거 아닙니까, 전략이야. 이게. 그래서 가운데서. 뒤에는 미국,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되 네. 우리의 눈은 대륙을 향한다. 음. 이런 게 이제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고 네. 크게 성공한 전략이었다. 아. 이게 오늘날 지난 30년 그 대한민국 황금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지정학적 사고가 이렇게 세계가 변해가는데 그 세계 정세 변화의 마지막 열차에 올라타서 지난 30년을 이제 우리가 그 황금의 시대를 네. 열었고 우리의 시대를 열었다. 이거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쭉 이어왔던 기조 아니 이 아니겠습니까? 원조는 보수 정권이죠.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을. 예, 북방 정책을 했고 그 북방 정책의 연장선에서 네. DJ의 이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나온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대통령들을 보면 철학적이야. 음. 노태우가 얘기했던 민족 자존과 통일의 시대. 네. 이게 이제 77 선언이라고 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하고 베이징하고 수교를 했던 건데 민족 자존과 통일의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한번 주변 정세를 주도해 보자. 네.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우리가 임할 때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소련에 30억 달러 차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트고 네. 이렇게 해서 90년대에 물밀듯이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그 향수에 젖은 우리 선배들 많아요. 그때 중국에 가서 완전히 황제 대접 받았거든. 아,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추억을 못 잊는 우리 꼰대들이 많어. 기업인들 중에. 거기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나왔던 거고. 물론 그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이게 지전략적 사고고. 그다음에 북한을 이제 딱 목을 틀어주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하고 남북 화해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었다. 우리의 국격과 국력이 네. 부채살처럼 대륙으로 뻗어나갔다. 이게 대한민국을 당군 이래 최대 성장기로 네. 이끌었다. 아. 이런 황금의 시대 역사에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마지막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중 전략을 하는데 일본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해양 전략을 쓰는 것 같지만 중국하고 철저히 연결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보면은 이자가 뭔 철학이 없어. 철학이 없다. 인도 태평양 전략 그 한국판 인태 전략을 계속 발표했잖아요. 네. 그거는 저기 표절이요. 표절이다. 우리가 고민해서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그 전략 담론이 아니라 미국 그 백악관 국무성에 있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예. 한국 거로 그 제목만 바꾼 거예요. 그게 가짜 과학이요. 네. 근데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치 동맹 여기에 우리가 또 동맹 입장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입장에서 또 같이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강조됐던 정부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 천안목 막루에 올라가고 했을 때 네. 그때가 뭐냐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이래가지고 중국 러시아를 대륙을 중시하겠다는 그 외교 정책이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책이었고, 그래서 그 저기 회의에 갔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드 배치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깨지고 예. 지금까지 온 건데. 그리고 그 전임 이명박 정부도 네. 그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을 우리나라가 개최했는데. 네. 그 시진핑 주석 그때는 후진타오였구나. 후진타오가 반드시 서울에 와야 되는데 그때가 저기 그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으로 서해가 긴장이 고조되던 때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우리가 서해로 불러들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통보가 왔어요. 만약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로 진입하면 네. 후진타오는 G20 정상회담에 어, 불참하겠다.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했어요? 이미 미국에서 출발한 조지 워싱턴 호를 모독에 돌려 세웠어. 저기 핑계는 좋았어. 네. 누가 묘한 아이디어를 냈어. 어. 그때가 6월인데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 3월 26일 날 있었고 연평도 포격전은 아직 안 터졌어. 5.24 조치가 발표된 네. 직후예요. 6월인데 필리핀 쪽에서 태풍이 음. 오고 있는데 그게 서해로 올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취소합시다. 어.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어. 니들이 보내달라 그래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중국하고 저기 뭐냐 어. 우리가 그 불편한 걸 무릅쓰고 한국 안보를 위했는데 항공모함은 시동 한 번 거는데 1억 달러야. 아. 시동만 거는데. 비싸네요. 진짜. 그런데 이 돈 써가며 오는데 오지 말아라 그러는데 태풍이 온다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꿔 네. 오키나와 남방 쪽으로 서해 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는데 이놈의 태풍이 서해로 안 오고 글리 간 거야.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호를 덮쳐. 웬일이에요? 근데 서해는 물결이 잔잔한 게 평온한 바다야. 아. 참. 그러니까 미국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야. 한국의 이중 플레이 저거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랬는데 네. 후진타오가 와. 아. 그래가지고 G20 정상회담이 딱 끝나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9월인가 10월인가 그래. 이제 회담이 무사히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명박이 꼭 갔던 조지 워싱턴으로 다시 오라 그래. 그래놓고 서해 해병대에 지시해가지고 야 이제 서해에서 정상 저 훈련해. 그 중국 눈치 보느라고 해상 사격 훈련을 안 했거든. 주의식 끝난 다음에 바로 해버리네. 그러니까 일단은 해군이나 해병대 입장에서 그 보니까 몇 개월 동안이 포탄이 쌓인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훈련을 안 하니까. 그 3, 4개월치를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쏜 게 11월 23일이에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쏘니까 이제는 북한이 이거 뭐야? 아, 이상하다. 이거 뭐야? 벌컨포가 나오더니 105mm 포가 나오더니 155mm K9 자주포 이걸 바다에다 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물 기둥이 솟아오른데 벌컨포만 해도 물방울이야. 근데 물 기둥 수주가 솟아올랐다. 이게 북한식 표현이거든. 그럼 우리 쏴버려. 이래서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거야. 그게 11월 23일이야. 네. 그러니까 황급히 조지 워싱턴호 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11월 30일에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로 드디어 와. 이땐 중국이 반발을 못해. 막 교전이 벌어지고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별일 없이 넘어갔어. 이런 또 스토리가 있군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참요. 외교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외교를 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그때가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금방 전쟁 날 것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네. 이명박도 균형 외교를 했다니까. 이명박도.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 정부가 뭐 균형 외교라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 원조는 보수 정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의 전략은 이거는 사실 국민 통합이 돼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다 돼 있고 잘 해오던 것인데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분열이 된 거예요. 이걸 다 어떤 주변 정세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숙명론입니다. 그 저기 우리가 외교를 잘하는 나라들 보면은 자존감이 높은 나라예요. 그렇죠. 자존감이 높은 나라. 그다음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존중받고 아. 설득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미국 가서 찍소리도 못 하고 그냥 이번에 뭐 가가지고 뭐 둘러리만 서고 와가지고 이제 지의 팔에 들어갔다 어쩌다 심리적인 G8이 됐다. 심리적 G8이 됐다. 저런 나라가 삼류국가야. 저런 나라가 삼류국가야. 대표적으로 호주 봐.
언제는 친중한다 그랬다. 언제는 반중한다 그랬다. 그렇네요. 왔다 요즘은 갔다. 또 친중으로 돌아섰다가. 그러니까 저런 나라가 365국가야. 배알이 자신의 없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자존감을 갖고 갖고 놀아 이제 중국이. 해야 갖고 되는데. 논다고. 아유 진짜 이게 교수님 말씀 들어오니까 재미있기도 하지만 오싹해요. 오싹하죠.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말입니다. 네. 우리가 자존감이 넘치는 나라, 스스로 강한 자신을 네. 스스로 믿고 그러면서 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부당한 어떤 경제 주권의 그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미국에 가서 할 말을 하나. 할 마크롱 말을 대통령 같이. 네. 거기는 저 드골주의 노선으로 갔잖아. 드골 샤를 드골. 그래가지고 할 말 다 하고 갔잖아. 미국 가서 기자회견할 때 뭐 신나게 하더만. 중국도 가고. 중국 가가지고 예. 대만 해협은 유럽의 문제가 아니다. 야, 난 사실 좀 너무 나갔지.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가긴 나중에 했는데. 뭐 해명하는 얘기도 했긴 했지만 어쨌든 예, 너무 나가긴 했는데. 그런 그렇죠. 외교적인 그런데 할 네. 말을 할 줄 아는 나라냐 아니냐, 줏대 있는 나라냐 아니냐. 아, 사실은 사드 때 그렇게 우리가 중국에 당한 이유도 네. 처음에는 사드 산불이라 그래가지고 한민구 당시 박근혜 때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사드는 미국에 하고 협상한 적 없고 배치할 계획 없고 배치하지 않는다. 사드 산불 배치하고 보름 후에 배치한다고 발표해 버렸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불편해진 게 아닙니다. 네. 그 줏대 없는 외교 때문에 음, 당한 거예요. 그 황교안 총리가 그 저 사드 배치 발표 일주일 전에 베이징 갔을 때 시진핑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사드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는데 거기서 황교안이 잘 새겨서 참고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돌아가서 하니까 시진핑이 무시당했구나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중국 입장은 또 이제 중국 상황 그래가지고 저기 등소평 딸 네. 그를 특사로 박근혜한테 보냈잖아요 막판에. 그래가지고 사드 재고를 부탁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건 국방부에서 하는 일인데 왜 저보고 이러면서 모른다는 투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러니까 시진핑이 아주 막 열 받을 대로 받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의 실패지 사드 배치가 아니에요. 네. 그거 그럼 지금 개무시하다가 지금도 약간 거기서 외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사라진 거요. 상황이- 그리고 이제 막판에 완전히 한국 외교가 붕괴된 거거든.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화하려고 네. 가니까 전부 싸늘한 시선으로 보는데 그래서 혼밥 7번 한 거야. 그런 가운데 이게 어렵게 예. 살려놓고 정상을 시켜왔는데 예. 지금 또 우리 지금 정부 외교를 근데 보면 지금 답답한 거죠. 다 말아먹었어. 다 말아먹었어. 다 말아먹었어요. 걱정입니다.